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랜만입니다.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? 예, 동해 강릉입니다. 강릉 소나무숲 송정 안모 강문 이쪽입니다. 일로 이제 그 맨발 걷기로 내려왔지요. 그래서 아침에 일출을 봤습니다. 새벽에 일출을 보고, 그리고 이제 이 정말 그 바람이 많이 붑니다. 이쪽에.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 지금 1시간을 마친 후에 이 즐겁죠. 즐거워. 인생이 떠오르는 해처럼 매일매일 다르지 않습니까? 하루하루가.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조디 스펜자 박사님의 그야말로 그 현실을 속여서 미래의 내 모습 속으로 가는 그런 양자 물리학 쪽에 그런 그 책을 들으면서 바다를 걷는 거죠. 그러니까 저의 몰입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죠. 제가 아팠을 때 초기에 그 몇 개월 남지 않았죠. 사실은 생이. 그걸 이제 이번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,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난소암은 난소암 4기 B예요. 그러니까 거의 말기에 가까운데, 이 암은 암세포가 죽지 않아요. 대신에 퍼지는 것도 서서히 퍼지는 이런 암의 속성을 듣고서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 제가 하기로 한 이 자연치료가 정말 잘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. 왜냐하면 92%의 그 난소암이 항암제가 잘 듣기로 유명한 난소암이잖아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8%, 그 항암제가 별로 잘 듣지 않아요. 암이 잘 안 죽는다는 얘기죠. 그렇지만 퍼지는 것도 서서히 퍼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92%에 해당되는 난소암 환자들은 항암을 통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그 사라지게 만들 수 있지만, 저 같은 경우는 퍼지지 않으니 암세포가 안 죽는 대신에 퍼지지 않고 92%는 잘 그 퍼지게 되는 그런 암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암의 속성이 다 다른 겁니다.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에 맞게 치료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치료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항암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권한 것이 표적 항암제였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것은 수치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제 아들이 공부해서 알게 되었어요. 저는 표적 치료제가 암 수치가 3,000에 가까운데 2,932예요. CA125 코드가. 그것이 세 가지의 치료법으로 의사 선생님은 진단하셨잖아요. 본항암제, 표준항암제라는 거, 그거하고 두 번째는 표적 항암제, 세 번째는 호르몬 그 임상 들어가는 거,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셨어요. 그런데 암세포를 그 수치를 낮추는 거,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본항암제, 표준항암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. 사실은 아들이 제 암을 공부를 한 거죠. 엄마가 이제 심각해진 거잖아요. 세 군데로 재발이 되었으니 엄마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. 그래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항암을 해야 되겠는데, 그렇다면 엄마를 설득해야 되잖아요. 근데 설득을 당할 엄마가 아니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같이 뵈러 간 거죠. 네 가족이.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들이 질문한 겁니다.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다는 말씀이, 엄마한테 그 표적 항암제를 권했다. 500만 원짜리. 그거는 사실은 아들이 말한 거랑 똑같대요. 그러니까 암 수치를 줄이지는 못한대요. 하지만 더 퍼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라도 500만 원짜리 보험이 안 되잖아요.
그거라도 엄마가 받으시는 것이 그 마음이 놓여서 권한 거라 그러더라고요. 안 그러면 암세포가 언제 제 온몸을 강타할지 그 모른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. 아들이 공부한 바로는 엄마의 암은 8%에 해당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죽지 않는 대신에 퍼지는 것도 서서히 퍼진다라고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묻더라고요. 따지고 드는 거죠. 잘못 이제 엄마를 카운셀을 했다. 엄마는 표준항암제, 본항암제를 쓰지 않으면 암 수치를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엄마한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라고 물으니 본항암제를 6에서 9회까지 맞고 그것과 동시에 자기가 아는 임상, 그 호르몬 임상 2가지를 병행하면 10년은 보장을 하겠다. 엄마의 몸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카운셀러를 한 거예요.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, 솔직히. 저랑 말씀하시는 게 다르시잖아요. 저한테 카운셀러 했던 거랑. 그래서 저는 그냥 고맙다고 그냥 말하고 나왔어요. 왜냐면 제가 그분 일단 통해서 제 부위가 어디 재발됐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것만 알면 된 거잖아요. 전 받을 생각이 없었으니까.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해서 브라카 유전자 또 그것도 뭐 질문한 거죠. 사실은 브라카 유전자도 제가 의뢰를 했었어요. 근데 그분은 그 CT를 그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신 거예요. 제가 브라카 유전자가 있나 없나. 왜냐하면 저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 암이 없고 이 암 같은 경우는 5 내지 10%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브라카 유전자 그 확률이 있을 게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단 1%라도 검사를 했어야 된다. 누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럼 오늘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 그 어이없잖아요.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.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만 나가자 이제 의사 선생님 다음 환자 또 있으실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. 자 다음 환자 하고 부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좀 더 질문할 게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. 내가 우리 지금 이것도 오래 해주신 거야. 되게 5분이면 끝인데 우리는 거의 뭐 20분 가까이 했잖아. 재영아 이제 그만 나가자 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게 현대의학의 실태입니다.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내 몸의 자가 치유력을 쓸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. 항암을 제가 이제 본항암을 6회하고 표적 항암까지 포함하면 18회 항암을 했습니다. 그리고 6회 표적 항암을 안 한 이유는 암 수치가 그때도 4,500인데 안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죠. 왜 암 수치가 남들은 0에서 35 사이에 들어오는데 왜 저는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. 모르는 게 아니셨잖아요. 표적 항암제는 수치를 줄이는 게 아니었으니까 유지만 되도록 더 이렇게 해주신 거였잖아요. 근데 그분은 저한테 진실을 숨기신 거였잖아요. 그래서 본인의 암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게 오늘 제 그 동영상을 촬영한 목적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새로 떠오른 이 동해 일출처럼 여러분들 하루가 새롭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오늘을 축복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땡큐.